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와 관련된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CSS 속성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과 다음에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속성은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과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이에요. 폰트 패밀리는요, 내가 이 웹문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글꼴을 지정해 주는 속성입니다. 이 글꼴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멋진 글꼴을 사용하고 있고 CSS에서 이것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컴퓨터에 그 글꼴이 없으면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용자의 컴퓨터에나 있을 법한 글꼴, 보통 그걸 이제 기본 글꼴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글꼴을 사용을 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지정한 글꼴이 없을 경우 또는 독특한 글꼴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뒤에 배울 웹 폰트를 이용을 해서 색다른 글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본 글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사용자 컴퓨터에 그 글꼴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를 이용을 해서 글꼴을 지정할 때는 뭐 2개, 3개 여러 가지의 글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속성은 이제 폰트 사이즈 속성이에요. 글자 크기입니다. 웹 브라우저에는 기본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P 태그를 사용한 텍스트의 경우 16픽셀이 기본 크기입니다. 근데 이 크기조차도 여러분이 폰트 사이즈 속성을 이용을 하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예스24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데요. 제가 여기서 웹 개발자 도구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바디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바디 태그에 사용한 글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디 태그에는 폰트 패밀리가 제일 먼저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고딕, 뭐 애플 SD 고딕, 네오 이런 식으로 윈도우나 애플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글꼴을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보면요, 12픽셀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16기 기본 크기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좀 더 작은 글꼴을 크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 사이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구글 사이트인데 이 구글 사이트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구글 검색이라는 이 버튼에 사용된 글자 크기를 알고 싶어요. 이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검사를 선택을 하면 딱 이 버튼에 해당되는 코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적용된 스타일 정보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이 버튼에는요,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보다 조금 더 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20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20픽셀로 지정을 하면 버튼의 글자가 커집니다. 10으로 조절을 하면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글자 크기를 웹브라우저 창에서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웹브라우저에서 바꿔봤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선 테스트만 해보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실 것은 폰트 패밀리와 폰트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여러 개의 글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과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태그를 공부할 때 I 태그나 EM 태그가 글자를 이탈릭체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이탈릭체로 표시하고 싶다, 특별히 강조의 의미가 없이 이랬을 때는 스타일을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탈릭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해당 부분이 이탈릭체로 표시가 돼요. 폰트 웨이트는요, 글자를 굵게 표시하는 겁니다. 태그에서도 B라는 태그나 스트롱이라는 태그가 글자를 굵게 바꿔주죠.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해서 글자를 굵게 표시하고 싶다면 폰트 웨이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볼드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굵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1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00까지의 각, 100단위씩 커지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이 가장 가늘고요.
900이 가장 굵습니다. 400은 평균적인 값이고요. 보통 우리가 볼드라고 지정하는 값은 700에 해당해요.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굵기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굵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100에서 900 사이의 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타일 시트 안에 H1이라는 타입 선택자와 액센트, 이탈릭이라는 두 개의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탈릭이 폰트 웨이트를 볼드, 굵게 하고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클래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요소에다가 클래스 이퀄 이탈릭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요 마지막 텍스트 단락에는 굵고 이탈릭인 글씨로 표시가 되겠죠. 오른쪽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이때 폰트 사이즈를 보면 픽셀이 아니라 EM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픽셀은 정확하게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라면 EM은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은 부모 요소가 됩니다. H1의 부모 요소는 바디 태그죠. 그럼 바디에서 지정한 글자 크기가 기준이 돼서 그 크기의 3배쯤 되게 표현해 달라는 뜻이고, 액센트는 이 부모 요소, 스펜의 부모 요소가 뭘까요? P입니다. P에서 지정한 글자 크기의 1.5배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디는요, 따로 글자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크기 값은 16픽셀입니다. 아까 P 태그에서의 크기 값과 같아요. 그래서 16픽셀의 3배 값. 액센트는 부모 요소가 P였는데 P의 경우에도 기본 크기는 16픽셀입니다. 16픽셀의 1.5배가 되는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폰트 웨이트를 볼드가 아니라 900이라고 지정을 하면 볼드로 지정을 했을 때보다 더 굵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웹 폰트와 아이콘 폰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폰트를 지정을 할 때 폰트 패밀리에는 사용자 시스템에 있을 법한 글꼴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글꼴이 있어야만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런데 내가 특정한 텍스트에는 좀 색다른 글꼴을 쓰고 싶어요. 또는 기업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특징적인 폰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본 글꼴이 아닌 다른 글꼴을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글꼴을 우리는 흔히 웹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웹폰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을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웹폰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글꼴도 함께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그 글꼴이 시스템에 있어야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웹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글꼴 폰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폰트 역시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든 폰트가 아니라면 함부로 서버에 올려서 사용하거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폰트만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글꼴을 우리는 링크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무료 웹 폰트라고 하는데, 무료 웹 폰트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 폰트라는 사이트예요. 이 구글 폰트를 이용을 하면 구글 폰트에 올라와 있는 웹 폰트를 우리가 자유롭게 링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폰트라는 건 웹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그만한 아이콘 이미지를 마치 텍스트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콘 이미지를 사용하는 도중에 색상을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그래픽 이미지이기 때문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콘 폰트를 사용을 하면 얘가 마치 텍스트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을 이용을 해서 컬러라든지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콘 폰트 역시 무료로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아이콘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습 파일 중에서 07 폴더로 가면 텍스트 스타일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실습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웹 폰트라는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 파일을 브라우저 창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커다란 배경 이미지 위에 흰색으로 된 글자 2개가 있습니다. 얘는 따로 글꼴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구글 폰트에 올라와 있는 웹 폰트를 사용을 해서 좀 보기 좋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폰트를 사용하시려면 font.google.com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구글 폰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다양한 글꼴들이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필터 중에 랭귀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펼쳐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꾸려는 게 뭐냐면 이 HTML과 CSS라는 영문 글꼴이기 때문에 따로 언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HTML이라는 글자를 바꿔보고 싶다. 여기다 예문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꼴을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얘를 바꿀 건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데코레이티브 스트로크라고 돼 있어서 세리프냐냐, 슬랩 세리프냐, 뭐 싼 세리프냐 이런 게 있고 디스플레이, 핸드라이팅, 모노스페이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는 좀 손으로 쓴 듯한 그런 글씨체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핸드라이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HTML이 내가 입력한 HTML이 이렇게 화면에서 표시된다라는 뜻입니다. 전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댄싱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댄싱 스크립트는요, 글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폰트예요. 보니까 밑에는 400,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글꼴의 굵기, 우리가 아까 폰트 웨이시라는 속성에서 지정하는 글자 굵기 있죠? 그 굵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글꼴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Get 폰트를 눌러주세요. 이 글꼴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링크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여기에 있는 글꼴 정보를 링크해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Get Embed 코드를 클릭해 볼게요. 링크 태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임포트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태그는 링크라는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임포트는 CSS 스타일 시트 안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임포트를 클릭을 할 거고요.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요 임포트문만 쭉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웹 문서로 가서 여기 바디 태그 직전에 방금 복사한 임포트문을 넣어주세요. 웹 폰트를 사용하기 위한 임포트문은요, 꼭 스타일 시트 맨 위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링크를 따라서 웹에서 웹 폰트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문을 넣어놓고 얘를 사용하고 싶다면 얘 글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폰트 패밀리가 있죠. 요 폰트 패밀리 부분만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HTML과 CSS를 사용한 부분에 H1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H1에서 글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복사한 폰트 패밀리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H1 태그를 사용한 모든 부분에 댄싱 스크립트라고 하는 글꼴이 적용되는 거예요. 과연 적용됐을까요?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꼴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H1에 다 적용을 하셔도 좋고요. 따로 클래스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한 후에 원하는 부분에만 클래스 equal W 폰트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특정 하나의 요소에만 웹 폰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
구글 폰트에서 임포트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스타일 시트 메뉴에다 넣어주고 구글 폰트에서 제공하는 폰트 패밀리 값, 그러니까 글꼴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문만이 아니라 한글과 관련된 폰트도 다운로드 하거나 링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이콘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 중에서 icon.html을 불러온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메뉴라는 항목이 3개가 있는데 너무 밋밋해서 이 항목 앞에다가 조그만 아이콘을 넣고 싶어요. 무료로 제공하는 아이콘 폰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폰트 역시 앞에서 봤던 웹 폰트처럼 무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아이콘 위치에다가 아이콘 이미지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아이콘 폰트는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저는 폰트 어썸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구글로 가셔가지고 폰트 어썸 CDN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 CDN이 그 링크 주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폰트 어썸이라고 해서 표시가 됩니다. CDN JS에서 제공해주는 게 편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이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최신의 폰트 어썸 링크예요. 여기 CSS 파일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카피 URL, 링크 태그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요 안에 있는 URL만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링크 태그까지 한꺼번에 줍니다. 여기 링크 태그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방금 복사한 것은 링크 태그예요. 링크 태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웹 문서 중에서 여기 헤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는 헤드 태그 직전에다가 방금 복사한 코드를 넣어 볼게요. 링크 태그로 되어 있고 얘는 스타일 시트인데 그 주소는 이렇게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폰트 어썸과 관련된 주소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폰트 어썸에 있는 아이콘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폰트 어썸 사이트를 찾아가 볼게요. 폰트 어썸.com. 아이고, 여기가 폰트 어썸 사이트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넣고자 하는 아이콘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홈 아이콘을 찾고 싶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밑에 쭉 홈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프로라고 표시된 건 유료 버전이에요.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쓰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무료 아이콘을 쓰다가 좀 익숙해지거나 더욱 다양한 아이콘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무료로만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위에 프리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무료 아이콘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이콘을 골라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굴뚝이 있는 아이콘을 써보고 싶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그리고 HTML에서 쓸 건지 리액트에서 쓸 건지 따라서 코드를 제공을 해줘요. 우리는 HTML에서 쓸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따로 선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코드가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I 태그가 사용된 거 보이시죠? 제가 I 태그 앞에서 설명드릴 때 요즘에는 이탈릭체로 바꾸는 용도보다 아이콘 폰트를 사용할 때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웹문서로 돌아와서 아이콘 폰트를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한번 브라우저로 볼까요? 네, 메뉴 앞에다가 아이콘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다른 걸 찾아볼게요. 캘린더를 찾아보겠습니다. 캘린더 저는 두 번째 걸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제공하는 코드를 클릭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 메뉴 2 앞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면 이 앞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폰트 어썸이나 기존의 다른 무료 아이콘 폰트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아이콘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아이콘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텍스트처럼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웹 폰트나 아이콘 폰트를 활용을 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이나 아이콘 이미지가 없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웹 글꼴이나 아이콘 폰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